남편의 정신적 바람, 결국 황혼 이혼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며 가볍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느 순간 그 웃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사연이지요. 바람은 아니랍니다. 손도 안 잡았대요. 그런데도 한 여자는 결혼 후 30년간 지켜온 관계를 처음으로 내려놓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신이 아니라 배제 때문에 무너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결혼 30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크게 행복하지도 않았지만,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왔지요. 아이들 키워 결혼시키고, 남편 퇴직한 뒤엔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어요. 처음엔 늘 바빴던 남편과 노후를 꼭 붙어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순진하게도 조금은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퇴직 후 시간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아주 사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어느 날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알림이 하나 떴는데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은희 상담사님.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물었죠.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웬 상담사님이야? 당신 상담이라도 받아? 처음엔 정말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 서로의 사생활을 치밀하게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었거든요. 가정에는 충실하되 각자 프라이버시는 확실히 서로를 믿고 맡기는 타입들이었달까요? 그래서 남편 폰에 낯선 이름이 떠도 꼬치꼬치 캐묻기보다는 가벼운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 사람? 요즘 내가 상담 좀 받는 게 있거든. 담당 상담사야. 이 나이에 웬 상담이냐고 물으니 웃어 넘기며 대답하더군요.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고요. 그 말에 저도 별말 없이 그냥 따라 웃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우울해질 수도 있지 싶어서요. 그저 상담을 통해 남편이 더 나아지면 다행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남편 말버릇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말로는 말이야. 은희 씨가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사는 게 맞대.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살았더라. 등등.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상담사 말 인용하는 거겠지 했지요.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그저 영향을 좀 받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반찬간을 좀 세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희 씨는 사람 나이 들면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다던데 라고요. 그 말의 순간 식탁을 정리하던 손이 뚝 멈췄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독 스트레스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아무렇지 않다 여기며 가볍게 넘겨버렸던 일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남편의 이 한마디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사람 밥을 해온 아내인데 이제 와서 처음 본 여자 말이 기준이 되다니 슬슬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당신 그 여자랑 하루에 몇 번이나 통화해? 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바람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 말이 더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더군요. 그리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싸운 날엔 늘 그랬습니다. 저랑 말다툼하고 나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나 설명도 없이요. 남편 방의 문이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쾅 하고 닫힐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졌지요.
마치 남편과 저 사이에 굵은 선 하나가 날카롭게 쭉 그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세계는 점점 더 반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다 우연히 남편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딱히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단 이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한 선택이었지요. 서로 오히려 그 선택에 대해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고요. 여튼 화장실에 가는 길에 꽤 늦은 시간임에도 웅궁대며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의 방문에 귀를 갖다 댔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던 건지 상대방 목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남편의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죠. 라고 말하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차분하고 단정하면서도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에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방문을 열고 남편 방에 들어갈까 하다가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미 이 방문 너머 남편의 세계에선 내 자리가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하고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든 게 아니라 이미 남편 마음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서요. 그 밤 그렇게 화장실 가려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침대에 앉아 생각에 빠졌어요. 무탈했던 결혼 생활 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더욱 갈피가 잡히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결국 저는 용기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지요. 물론 의미심장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저 드라마에서 본 내용 때문에 마침 생각난 질문인 척. 태어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무척 노력했어요. 남편은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되물으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드라마에서 봤는데 부쩍 황혼 이혼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쓸데없는 걸 묻는다 타박하더군요. 이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에게 들킨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근데 상담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받아? 라고 또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연달아 받자 남편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는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나도 당신 상담 선생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제 말 한마디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보란 듯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왜 놀래? 좋은 건 같이 나누는 게 부부잖아. 애써 웃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결국 저는 정말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는 상담 사무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제 남편에게 누구보다도 익숙한 이름이 된 그 세 글자가 간판에 떡하니 걸려 있더군요. 남편에게 호언장담한 대로 상담 사무실 앞까지는 찾아왔지만 섣불리 그 안으로 걸음을 옮기기는 힘들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며 계단을 오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어요. 남편의 차였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아내로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해서 쫓아다닌 적도 몰래 지켜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차는 상담 사무실 앞에 멈춰 섰고 남편은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아주 익숙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평범하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서 보던 남편은 어깨가 늘 처져 있고 말수가 적고 하루 종일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달랐습니다. 자세가 곧았고 걸음이 가벼웠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지금 남편 얼굴은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살아있는 얼굴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나랑 있을 땐 죽어있던 사람이 저 여자 만나러 갈 땐 아주 싱그럽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그 모습이 바람핀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계단을 올라 아주 익숙한 손길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다른 세상에서 나 없이도 웃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상담 사무실 문 앞까지 갔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망설인 후였지요. 돌아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을 열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남편이 진짜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면?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아니 어쩌면 그냥 확인이 하고 싶었던 걸까? 등등 여러 생각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이상하게 귀에 꽂히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지. 그제서야 남편과 제가 살부비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정말 대화를 하며 살아왔을까? 라고요. 그저 애 키우며 나눈 이야기, 돈 모으며 했던 말들 말고 서로가 어떤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삶을 버텨내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대화 말이에요.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당연히 알 거라 믿으며 피곤하단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건 아니었을까요? 마음 한켠이 뻐근해지더군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의 거리가 이미 저만치 멀어졌단 실감이 났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뭐에 홀리기나 한 것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속옷과 수건을 빨고 찬장에서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 모조리 다 닦기 시작했지요. 나물도 새로 하고 밥과 국도 차렸어요. 참 웃기지요. 세상에서 제일 큰 폭탄을 맞고도 저는 자동처럼 그저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게 어느 순간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귀가가 늦었습니다. 자정을 넘겨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것 같더군요. 저는 제 방에서 잠든 척하며 술에 취한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분명 또 그 상담사란 여자와 한잔한 것이겠지요. 실제로 왜 늦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제 상상회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그 상담색에 가보자.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푹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직접 내 눈으로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왜 그 사람 앞에서는 숨김없이 마음을 얘기하는지, 왜 내 앞에서는 침묵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예약 당일 저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괜히 이런 날은 제일 깔끔하게 입고 싶더라고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비춰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상담실 앞이었지요. 그렇게 드디어 저는 남편과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처음 보는 그녀와 마주서게 됐습니다. 김은이라는 그 중년의 여성의 첫인상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얇은 안경을 쓰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분한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순간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적어도 제 남편을 수많은 내담자 중 한 명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요.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같은 문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편안하라고 마련한 공간이겠지만 그날의 저에겐 숨 막히는 밀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은혜 상담사는 제 앞에 앉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은 아니고요. 설명만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을 이어갔지요.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곧바로 교과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담자의 상담 내용은 제3자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내용은 안 물을게요.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 남편에게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말을 직접 하신 건 맞나요? 상담사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이 여자가 처음으로 상담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택지를 제시한 겁니다. 조금 낮아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고요. 저는 21번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혹시 그 선택지 속에 아내와 대화해보라는 말도 함께 들어있었나요? 이번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은데도 제 속은 이상하게 캄캄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고 싶기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자신의 상담사를 만나고 온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채였겠지요. 매일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라는 짧은 문자 하나. 그것을 확인한 순간 자연스레 방금 제가 열고 나온 상담실 문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려야 정상인데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실체에 조금씩 가까워지며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노인들만 드문드문 앉아 있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갑자기 인생이 기울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상담실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당당하고도 자신감 넘치던 말투가 말이지요.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라던 그 말, 선택. 그 말이 자꾸 계속 맴돌더군요.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란 거 꼭 남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못 들어온다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질 않더군요. 하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걸었지요. 결국 몇 번만 해야 귀찮은 목소리로 받더군요. 심드렁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시간을 들여 내 인생을 돌아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않더군요. 핸드폰 너머로 긴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무어라 말을 꺼내려던 찰나 제가 먼저 자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상담사를 찾아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루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던 남편은 사흘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쩐 일인지 굳은 얼굴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뒤늦게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봉투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묻더군요. 이건 뭐냐고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라고 말이지요.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진심이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 꼭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게 저 같잖아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멀쩡하던 결혼 생활 흔들어 놓은 게 누구냐고 대놓고 바람필 자신은 없어서 와이프 속 슬슬 긁어가면서 밖으로 나돌던 사람은 누구냐고 하루 못 들어온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이 사흘이나 외박한 사람은 또 누구냐고요. 남편이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한마디를 해요. 상담사 선생님이랑 의심살 만한 사이 아니라고요. 주저없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이혼이란 주제를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입에 올리며 상의한 것 자체가 이미 아웃이라고요. 이미 부부관계의 신뢰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서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 말처럼 별거 아닌 일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후회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제가 이야기하더군요. 몇십 년 살 붙이고 살았다는 이유로 흐린 눈 하고 넘어가면 이 이후의 순간이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진심이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 없이 이혼 서류를 집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눈에 띌 만큼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고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것이 없어진 만큼 스스럼 없이 지냈지요. 우리 둘 사이에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상담 선생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그만이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 숨막힘이 싫었는지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상담. 그만 받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내와 서먹해진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뱉은 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는 며칠 만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지요.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판단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겠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 하나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과 제 사이에는 도장만 찍지 않은 이혼 서류가 존재하지요. 하나는 확실해진 셈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밀려난 아내만으로는 그저 밥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존재만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설명해야 하는 관계라명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는 이미 비어있던 자리에 그저 조용히 앉았을 뿐인 셈이지요.
이게 드라마였다면 어떤 엔딩이 어울렸을까요? 끝까지 남편을 몰래 미행해서 바람 현장을 잡아내고 남편과 그 여자를 사정없이 꾸짖어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기에 저는 이렇게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이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글쎄요, 또 모르겠네요. 겉으로 지금은 제 나름의 평안과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여도 제 안에 파도가 언제 또 치밀어 올라 해일을 만들어낼지 말이에요. 아니면 이 숨막힘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한바탕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때가 되면 또 제 얘기를 이 채널에 익명으로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 상담색에 고마워해야 하려나요? 건조하고 무심하기 짝이 없었던 이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줬으니 말이에요. 황혼 이혼 중인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평안하시길 바래요. 어떤 관계는 배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보다 누군가를 찾아 먼저 웃고 내게보다 먼저 속내를 털어놓고 나보다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아직은 끝이 아니라 신호이길 바랍니다. 사계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웃음과 눈물 사이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오늘도 마음 다치지 않는 밤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